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소위 음봉이라고 하죠. 장 초반 강세, 장 후반 약세 마감하면서 그래도 첫 주의 시작인데 힘이 조금 잃는 흐름이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세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이었어요. 그런데 나스닥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세 요인이 분명히 됐었죠. 이 왜 그랬냐면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해석이 이제부터 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야, 이거 긴축 더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그러면서 뚝뚝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경기 침체, 야, 이거 그러면은 또 경기 침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오히려 호재로 또 해석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하지만 주변 증시가 안 도와줬네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음봉의 흐름이고요.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은 했지만 윗골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장중에 우와 좋다 하다가 조금은 기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장중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환율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지금 루머로만 좀 나돌고 있는데 중국에서 디폴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갔고 아시아 전역이 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이죠. 거기다가 중국 증시가 장중에 2% 가까운 1.7%까지 급락했었어요. 그러다가 낙폭 지금 현재 아직 마감 안 됐는데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대만 지수도 그렇습니다. 홍콩 지수는 지금 3%까지 떨어졌고요. 완다그룹이라고 하죠. 디폴트 문제. 근데 그게 아직은 루머랍니다. 제가 아는 정보처, 즉 뭐 기관이든 애널리스트든 정보처에서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루머가 나돌면서 일단은 중국 증시 하락하니까 그런 루머가 나돈 거고요. 그러면서 환율이 또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약간 매물이 났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주변 증시 대비 대만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 0.44%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중국보다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300포인트 근방에서의 철벽 수비, 저가 매수는 계속 들어오는 흐름 안에 이제 돌려 세우는 5일선, 뭐 내일은 더 올라오면서 5일선 근방에서 시작하는 흐름, 뭐 보합 수준이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거든요. 예, 2300까지 내려온 이 상황, 예, 2700포인트 2,700포인트에서 한 달 만에 쫙 빠진 이 상황에서요. 2,600, 500은 PBR 수준으로 0.9배 아래거든요. 청산 가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소위 뭐 현금 있으면 저가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요. 가지고 계시고 현금 없다고요? 좀 견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만 종목별로 순환매 흐름으로 내 차례를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에서 보면 별 매매가 없었어요. 별 매매가 없었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이 강세 포지션을 계속 칩니다. 요번 주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미국도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금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만기일인데 상승 포지션을 계속 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해야지 그래도 수익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하나 가보죠. 대형주 단이 일단은 버텨줍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완화되는 흐름인데 강보합이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하다? 뭐 그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보시죠. 삼성 실적의 안도,
삼성 실적이 안도했다는 정도고, 현대차 실적 최대 기대, 실적 장세에 온다. 뭐 요 부분 정도인데, 실적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계속 다운됐었거든요. 요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만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음봉입니다. 지수와 더불어서 전 고점에서 약간 투겨 맞는데요. 올선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이죠. 지수와 같은 맥락에 삼성전자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65,000원까지는 한번 가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장중에는 또 플러스 3.6%까지 급등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 뭐 여기에 대해서 블록딜 얘기도 좀 나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 하단부에서는 매수, 상단부에서는 매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마힌드라 전기 SUV의 배터리 공급. 이 마힌드라 전기차, 뭐 여러분들 생소하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마힌드라 그룹이요. 근데 거기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한다. 요거 나름대로 또 시장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 호재가 되면서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이 중간값부터는 서서히 또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세요. 박스권 매매예요. 하단부에서는 매수. 이 중간값 뭐 한 40, 오늘 중간값 정도 가까이 왔었네요. 이 중간값 위에서는 조금씩 이익 실현. 뭐 끝까지 견뎌도 뭐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하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요,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즉, 박스권은 뭐냐? 상단 45만 원, 하단 35만 원. 그 중간값으로 해서 그 하단부에서는 매수, 상단부에서는 매도. 이걸 박스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테마라고 할 수가 있죠. 자동차주가 장 초반부터 강했어요. 2분기 호실적 전망이라는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그룹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소비자들 줄 서서 산다. 현대차, 기아 깜짝 실적 기대감에 강세. 거의 장담하듯이 레포트를 내보냈었어요. 깜짝 실적 생각보다 더 좋다 라는 부분. 삼성전자는 왜 떨어졌죠? 생각보다 더 안 좋다. 그래서 떨어졌었는데 생각만큼 나왔네.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런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 기대감까지 오늘 세게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파업 가능성 우려도 있다. 한데 파업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하락을 이끄는 원동력은 되지 않아요. 대신 변동성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 같은 경우 박스권으로 보시라. 이 안에 박스권 당분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파업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 이 부분보다는 19만 원 상단, 17만 원 아래 하단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 기대감은 계속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82,000원과 76,000원 여기 상단, 하단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한 요 정도? 5,000원? 뭐 요 정도. 그리고 위로는 요 정도? 75,000원과 83,000원에 뭐 약간의 변동성. 요거를 이용해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너무 쫓아 사지 마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만도가 오늘 장 초반에 생각보다 셌어요. 장중에는 6.6%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하반기 실적이 차별화돼서 올라갈 거다. 여태까지 근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또 실적 그닥 좋지 않았어요. 2분기 실적 부진, 3분기 회복 전망. 오늘 나온 레포트인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도 2분기 실적 부진, 근데 3분기 좋대. 이건 뭐예요? 실적에 대한 전망 뭐 다 필요 없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굳이 매도보다는 좀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저가 매수 종목별로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들 한번 잠깐 볼게요. 파인테크닉스 5.8%, 장중에는 7% 넘는 8.5%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KH바텍 2%, 그 다음에 세경하이텍 2% 넘는 상승세. 이 종목들은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에요. 테마로 엮어서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 종목은 같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주로 치고 나옵니다. 이전에 파인테크닉스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나름 낙폭이 덜해요. 즉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KH바텍 같은 경우 떨어져도 나름대로 또 제자리를 바로 찾아왔죠. 여기 이유는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삼성의 Z 폴더블 4가 나오는데요. 8월달 출시를 한답니다. 8월달.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약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폴더블 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하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단기 접근하세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여기에서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추가 상승은 이익 실현 관점, 예,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것이 추가 상승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위로 따라잡기보다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시되 이제는 가진 자의 몫이고 추격 매수는 좀 더디하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젠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은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관점, 다만 관심은 조정 시 5일선 정도 오면은 본다. 이 정도. 수젠텍도 한번 보시죠. 5일선이 올라왔어요. 얘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수젠텍 뭐 키 맞추러 가는 거죠. 다른 종목들이 시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키 맞춘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예, 조정 시에만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잠시 뒤에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이번 주 핫할 이슈 증시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많이들 오시고요.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